안녕하세요. 부인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최근에 제가 갖고 있던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생생한 과정을 이번 영상에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매수한 서울 아파트 또한 전세를 놓는 투자 개념으로 진행한 사례라는 점, 영상 보실 때 이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아타기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갈아타기를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수원에 위치한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된 아파트였습니다. 대단지에 초품하고 교통 호재까지 있어서 단지의 가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더 상승의 흐름을 빠르게 탈 수 있고 상승장이 온다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기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도 금액에 현금 보유분을 더해서 급지를 올려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급지를 올리라는 점인데요. 비슷한 급지에서 평수만 늘리기보다는 더 나은 입지로 자산을 바꾸는 게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관점에서는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었고 매수하려는 후보 단지들은 서울 중상급지였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매수세가 붙은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매수를 했다가 수원의 아파트가 안 팔릴 경우에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 모든 단지가 상승의 흐름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단지도 충분히 매수세가 붙었을 경우에는 첫 매수를 하고 매도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장이거나 내가 가진 아파트에는 매수세가 없다면 꼭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이 순서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갈아타기를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매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런 매수 계획 없이 매도부터 진행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매도를 하고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저는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매수 후보 단지를 3곳 이상 선정한 후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전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운이 정말 많이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매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공유 드릴게요. 매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내 물건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동일 단지라도 동이나 층, 향,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3개월간 거래된 물건들의 가격과 상태를 표로 정리해서 내 물건의 적정 가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비슷한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상황에 따라서 거래될 가능성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이든 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투자자든 상관없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투자 물건의 경우에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들의 경우에는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기일이 많이 남은 물건의 경우라면 통상 3, 4개월 전에 실거주를 알아보는 매수자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이 됩니다. 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서 실거주 수요자 입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세입자분께 이사 계획을 여쭤봤고 이사비를 소정 지원하면서 잔금일보다 이사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협의해 실거주자도 접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을 때는 무작정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보다는 해당 단지의 시세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일 잘하는 중개사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내놓을 경우에 방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분에게 부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일 잘하는 부동산을 찾고 신뢰가 가는 한 곳에만 맡겼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게 많은 매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즉 매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가격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매수자가 가격 협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해두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매수자가 가격 협상을 요청했고 저는 기준선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매도 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에 더 큰 노력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매수할 때 적용했던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후보 단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단지 한 곳을 정해 놓으셨을 텐데요. 하나의 목표 단지만 선정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매수세가 갑자기 붙었을 경우에 분위기에 이끌려 가치 대비 가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매수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 단지의 후보군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물건 아니면 다른 물건을 사면 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저는 이번 매수를 할 때 초기 후보군은 3곳이었는데 3곳 모두 매수세가 빠르게 붙어서 후보 단지를 4곳 정도 추가를 하고 여러 후보 단지를 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전세를 줄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저렴한 매물을 공략했어요. 최근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투자에 유리했습니다. 매수자의 많은 분들이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새가 껴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접근이 어려웠고 수요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매물주 중에서 저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2년 전 전세가라면 전세가가 매우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만기일도 많이 남은 경우라면 더더욱 매도가 어려운 매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매물들까지 후보에 넣어두었는데요. 신용대출이나 후순위 대출을 이용해서 전월세의 만기일까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면 이런 매물을 협상을 통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집을 보러 가면 매수자들로 북적이는데요. 저는 평일에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평일에 부동산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진짜 매수 의사가 있다고 느껴지면 가격이 싸거나 조건이 매우 좋은 장부 물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평일에 시간 내시고 부동산 여러 곳을 최대한 발품하신다면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물건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하기 전 반드시 협상해야죠. 이때 무턱대고 가격을 조정하면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가격을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의 상황을 파악해서 협상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막 가격을 깎아주진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가격을 조율하기보다는 매도하시는 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을 해서 특정일까지 돈이 필요한 상황인 투자를 해놓은 물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도자분께서 상급지의 금매를 잡으려고 빠르게 매도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걸 포인트로 협상을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내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아파트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래하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매수하면서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전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수수료입니다. 최근에는 중개하시는 분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많으면 몇 천만 원까지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협상을 통해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할 경우에 재산세가 납부가 되는데요.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협의할 경우에 소유권이 그 이후로 넘어와서 당일연도 재산세를 매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잔금일을 조율하여 재산세를 아껴보세요. 이렇게 이번 갈아타기를 하면서 적용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았는데요.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처음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경험이 실질적인 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매수 후에는 가격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상하는 것보다 오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충분히 분석을 했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매수를 했다면 오랜 시간 보유하며 기다릴 줄 아는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은 반드시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신 분들 모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